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1 추기모 11회 해설 영상이죠. 자, 또 11회입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어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시간은 1시 50분이에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 되게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너네들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쵸?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시험이 일주일 조금 더 남았다 정도의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전날에 보거나 막 전전날에 보는 친구는 없겠죠? 있으면 반성하셔야 돼. 기말서 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11회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뭐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기본 문제도 있고 응용 문제도 있는데 자, 이제 슬슬 감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걸 못 풀면 안 되는데 또는 그래 이거는 아직 내가 좀 부족하지라는 걸 메타인지를 좀 잘해서 이 점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냥 듣는다고 해서 다 잘해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제발 명심하셔야 돼. 선생님은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들려주는 사람인 거지 너네가 성적이 막 잘 되게 해주고 싶죠? 나도. 근데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잘 알아들어 보시고 이해해 보시고 오답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 세 다항식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킬 때 그냥 계산해 보라는 거죠. 얘들아, 이거 그냥 미친 듯이 그냥 계산하는 친구 있을까요? 없을 것 같으니 한번 전개 좀 해봅시다. 자, 얘는 AC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AB가 있죠. 그 다음 플러스 AB가 있겠고요. 그 다음 CB가 있겠네요. 자, 그럼 누가 사라져요? 그렇죠. AB랑 AB가 사라지면서 얘는 또 뭘로 묶일 수가 있어? C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C로 묶으면 얘는 A 더하기 B가 되면서 얘가 조금 더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X 플러스 5라는 친구랑 다시 얘네 둘이 더할 거니까 더하시면 얘네도 사라지고 얘네도 사라지네? 그러면 X제곱만 남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따라서 얘는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으로 계산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이거 그냥 무지막지하게 대입하고 있으면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죠?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는 조립제법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조립제법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자, 우리 조립제법 할 때는 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눌 때죠. 두 번째, 그와 동시에 1차식의 개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1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셔야 되겠죠. 근데 얘는 2니까 나중에 뭘로 잘 나눠주시면 돼?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돼. 몫을 잘 나눠주셔야 돼요. 얘는 2를 댔기 때문에 2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몫은 바로 나올 거야. Q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개수가 1이 되셔야 되니까 2로 나누시면 돼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2가 그대로 내려오고 차근차근 메꿔 볼 건데 자, 그대로 내려오죠. 자, 둘이 뭐 할 거야? 더해야 4가 나오니까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겠어요, A가? 얘들아, A랑 2랑 곱했더니 1이 나와야 된대. 그럼 얘는 A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갑니다. 그럼 4랑 2분의 1 곱하면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B랑 2를 더했을 때 2가 나올 거니까 당연히 B는 B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B는 0이니까 끝났죠? 그럼 문제 구하는 건 Q1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1 대입하시면 완전 제곱식이죠? 2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4로 계산이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하되 개수가 1이 돼야 된다. 이 정도 하시고 1이 아니면 몫을 또 그 상태 앞에 있는 걸로 나누시면 된다까지 우리 다 배웠었어. 됐습니까?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에 대해서 모든 x값에 관계없이 자, fx가 얘랑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위에다가 지금 문제 줬어. fx에다가 x 플러스 b를 대입한 값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계수 비교법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수치 대입법도 좋은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딱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숫자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도 A랑 C를 알아야 좀 풀 수 있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럼 얘 볼게. X 플러스 B를 다 대입하면 2에 X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 더하기 12에 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 20에 X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A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야. 이 친구랑 2X 세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1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3차부터 상수까지 싹 다 조사를 할 거라서 자,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세제곱은 비교 안 할 거예요. 왜? 세제곱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 그냥 무마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곱하고 x하고 상수만 비교하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수가 좀 쉬워 보이니까 갑시다. b를 3번 곱하겠죠? 그럼 얘는 2b 세제곱. 자, 얘는 2번 곱할 거니까 12b 제곱. 얘는 1번 곱할 거니까 20b 플러스 a가 뭐예요?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곱 봅시다. 제곱. 자, 3차 공식이니까 요 정도 한번 좀 생각해보자. 3차 공식 기억나요? 3차 공식 제곱이니까 x제곱 보여? x를 2번 곱해야 되고 그럼 b는 1번이겠죠. 그럼 3b니까 얘는 6b가 나오겠죠. 얘는 x제곱이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12. 얘는 안 나오겠죠. 쭈루룩 가면 얘는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b는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요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 x의 제곱만 잘 비교하면 되니까 잘 보세요. x 한 번 썼죠? 그럼 얘 몇 번 써야 돼? 2번 써야 되겠죠. b제곱. 그럼 3b 제곱이 나올 거니까 3, 4, 12가 나와서 얘는 24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차는 2bx. 그러니까 24b가 나오겠죠. 그래서 빼기 48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1차가 20x밖에 없으니까 20. 끝났죠? 얘가 c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C 정리하면 44에서 48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 B에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6이 나올 거고요. 얘는 플러스 4, 48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거기다 A를 더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8에서 16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A죠. 그러면 A는 9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를 싹 다 더하실 거니까요. 얘는 9에서 6을 뺀 답은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곱셈 공식은 얘 슬슬 암기를 많이 하실 거니까 자, 제곱 어떻게 구해서 2개 썼으면 얘는 하나밖에 못 쓰죠. 근데 몇 b? 3까지 곱해야 되니까 6b가 나오는 거야. 왜 앞에 2까지? 이런 느낌으로 곱셈 공식 쭉 써야지 이걸 다 전개하고 있으면 팔이 아파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수 비교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우리 숫자의 나눗셈이죠. 자, 한번 다시 체크해 봅시다. 자, 숫자의 나눗셈은 뭐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수의 나눗셈은 당연히 뭐 식을 쭉 세울 수 있지만 나머지가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보단 나누는 수보단 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는 식으로 바꿔서 풀 때는 무조건 검산이라는 걸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수의 나눗셈 나오면 요 정도 생각은 하시면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볼게. 16의 13제곱 그리고 17이 나왔으니까 검산식 세울 건데요. 자, 여기서 누구를? 몰라, 나 그냥 17을 A로 잡을래요. 17을 A로 잡았을 때 봅시다. 그럼 얘는 A 빼기 1의 13제곱을 뭘로 나눴다고? A로 나눴을 때 얘는 QA가 나올 거고요. 뭐 X로 써도 돼. 선생님 근데 X를 2번 쓰기 좀 힘들어서 그런 것 뿐이고. 자, 그러면 1차로 나눴으니까 0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을 1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가 얘다. 아니라고요. 자, 나머지는 절대로 지금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는 만족을 하지만 나누는 수,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던 목 있죠. 17을 한 번 더해 주시니까 이 친구의 나머지는 16이 되셔야 된다고. 따라올 수 있을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봐. 일단 25를 선생님이 만약에 3으로 나눴어. 그럼 당연히 알지. 8이죠, 목. 그리고 나머지 1이죠. 근데 선생님 멍청하게 9로 했다 치자. 3, 9, 27이지. 그럼 나머지가 뭐야?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 또 3을 한 번 더해 주셔야 원래 몫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다시. 얘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15를 잡아볼까? 15를 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B의 13제곱은 자, B 빼기 1로 나눈 몫은 QB가 되겠죠. Q1B라고 할게. 자, 그럼 얘도 1차니까 상수가 나오려면 B에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B의 13제곱은 1이니까 얘는 상관없다고. 왜? 0보다 크죠, 일단. 그리고 15보다, 아니죠. 14보다 작으니까 얘는 1이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P랑 Q를 각각 더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P가 되겠고 이 친구가 Q가 되니까 둘이 더하시면 17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 누구다? 얘다. 얘의 나눗셈에서 나오는 건 식의 나눗셈이니까 상수항만 되면 되는데 우리는 수의 나눗셈이니까 숫자를 잘 보고 검산까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얘를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자,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1차식이 3개 나오는데 얘는 중근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복된 근. 자, 그럼 얘 뭐 해야 돼? 조립제법이라는 걸 해봐야 되겠죠. 갑니다. 왜? 얘는 뭐 우리가 아는 공식도 없고 묶이는 것도 없으니 조립제법을 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 조립제법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 얘가 3이잖아. 그럼 3의 약수로 하면 되니까 일단 다 더해보시라고. 다 더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3은 5고 5에서 5를 뺄 거니까 얘는 1로 가능하겠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빠르게 해봅시다. 처음에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끝났죠? 자, 그럼 첫 번째, 그럼 2차까지 나왔으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뭐 하면 돼?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빠를 거야. 그럼 얘는 x 빼기 1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인수분해 더 때려주시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 x 플러스 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중근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는 순서에 맞춰서 쓰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기서 A는 3이 될 수 있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죠. 두 개 뭐 하래요? 곱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이건 너무 기본이야.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앞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선생님 보통 식에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변수로 나오면 좀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좀 체크가 뭐야?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앞에 뭐라 써져 있죠? 2차 방정식이. 자, 방정식도 아니고 2차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2차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가 뭐가 절대 아니에요? 1이 될 수는 없다야. 자, 이거 꼭 체크하셔. 이것 때문에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 판별식이 뭐 쓰면 돼? 0이 된다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판별 쓸게. 그럼 B제곱. 루트니까 그냥 8A 플러스 12가 나오겠고 빼기 A 빼기 4를 곱해야 되겠죠. 4 곱하기 A 빼기 1 그리고 9-A라고 바꿀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조금 계산이 복잡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할게.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서 마이너스 9 플러스 A 그러니까 A 빼기 9로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8A 플러스 12와 더하기 4 곱하기 얘 전개하시면 A제곱 빼기 10A 플러스 9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는 4A 제곱에 자, 잘 따라오자. 4A 제곱에 굳이 4A 제곱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보니까. 왜?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될 거잖아.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누고 시작할까? 4로 나눠도 되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3 플러스 A제곱 빼기 10A 플러스 9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0이니까 계산 A제곱 빼기 8A 플러스 12가 0이니까 뭐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 A 값의 모든 합이니까 자, 합이니까 뭐가 돼? 8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확인하자고. A가 뭐가 될 수는 없다고?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인수분해 하시면 2랑 6이니까 빼기 2랑 6이 나오죠. 그러면 1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나왔을 때 이 앞에 있는 거 무조건 조심해야 돼. 아마 이거 생각 안 하고 풀었는데 맞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 안 나왔잖아, 1이. 됐어? 내일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우리 x13제곱 더하기 1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대요. 자, 그럼 검산에 써야 되겠죠. 그때 몫을 qx라고 주고 있고요.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그때 q1 더하기 r1을 구하래요. 자, 이거 직접 나누고 있는 친구들 바보예요. 자, 말했잖아. 선생님이 구하는 거 볼게. q1 더하기 r1이에요. 안 보여? 보여야 되는데 x에 뭐가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 1이 들어가고 있죠. 그럼 1을 대입하시면 될까? 네, 일단 1을 대입해 볼 거예요. 자,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문제냐? 일단 이 친구가 문제겠죠. 됐어? 그럼 일단 q1 더하기 r1을 봤을 때 1을 넣어볼 생각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누구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방해돼서 아직은 못할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차수 비교해야 되겠죠? 2차니까 rx를 ax 더하기 b라고 놓고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볼게.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시게 된다면 합니다. 0 되겠죠? 0은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야. 따라서
A랑 B랑 똑같다라고 놓고 풀 수 있겠죠. 그럼 난 이제부터 이 친구는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A에 X 플러스 1로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묶어 나가시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X의 13제곱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X 플러스 1의 제곱, A 곱하기 X 플러스 1이 있으니 난 얘를 X 플러스 1로 묶어내시면 얘는 X 플러스 1과 QX 그리고 플러스 A가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니까요.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이렇게 차수가 엄청나게 큰 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온다고? 되게 규칙적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봐. 13제곱, 제곱, 12제곱, 11제곱, 10 쭉 갈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오겠죠. 근데 얘를 누구로 조립제법 때릴 거냐면 마이너스 1로. 그럼 봐. 마이너스 1 가면 해볼게. 1, 마 1, 마 1, 1, 1, 마 1, 마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봐봐. 총 13차잖아. 그러면 13개가 아니고 얘가 몇 개야? 총 14개가 될 거야. 왜? 상수항까지 포함할 거니까요. 그럼 얘가 줄어들 건데 1부터 쭉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플러스 1, 1, 마 1, 0이 딱 튀어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몇 개가? 13개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써볼게. 이 친구는 얘를 딱 약분치게 된다면 얘가 몫이 나올 테니까 x12제곱 마이너스 x11제곱 x10제곱 빼기 x9제곱 하면서 쭉 나올 거야. 그러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이 친구를 x 플러스 1 그리고 qx 플러스 a까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야? 요거 몫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다 놓고 풀 수 있겠죠. 그럼 똑같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 얘는 뭐가 돼? 1. 홀수는 음수가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뭐야? 전부 다 플러스 1이 나오네. 항에 있으면 사면 되겠죠? 아까 몇 개였어? 13개니까 1을 13번 더할게 되겠죠. 따라서 13이 뭐야? 얘 마이너스 1은 없어지니까 A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면 Q1하고 R1인데 일단 R은 구했네요. 13으로. 그래서 얘는 13. 옆에 쓸까? RX는 13X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자, QX는 잘 봐. 자, QX가 의미하는 건 뭐냐? 지금 얘가 쭉 나와 있고요. Q1을 구할 거니까 자, 요거 QX 구해야 되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얘를 또 넘겨서 계산하시면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Q1 구하는 거 알겠어? 됐어?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Q1 구하기 힘들지?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처음에 니네한테 Q1 더하기 R1이니까 여기다 1 넣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1 넣어보면 2는 뭐가 돼요? 4 Q1이 되고 R1이 될 거예요. 됐어? 그러면 여기서 R1은 뭐야? 2 곱하기 13이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얘는 26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Q1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24를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Q1은 마이너스 6이겠고요. 방금 R1 뭐 나왔어? 26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보다 20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조립제법 할 때는 규칙성을 잘 찾아야 돼. 아마 여기가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걸로 우리가 규칙을 잘 찾아내시고 여기서 Q1하고 R1을 봤을 때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는 것까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우리 이 식을 인수분해하시오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거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x제곱으로 내림차순 했을 때 y제곱 빼기 y 그 다음에 x 붙어 있는 거 다 생각하시면 y제곱 빼기 y 플러스 1이 오겠죠. 자, 그 다음 y 빼기 1이다. 자, 그럼 x에 대한 2차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인수분해를 원래 숫자 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 y제곱 빼기 y니까 y와 y 빼기 1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친구도 뭐 1하고 y 빼기 1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y 빼기 1과 1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곱했을 거냐면 크로스로 곱해서 뭐가 나오는지 찾으면 돼? 저 중간에 있는 애를 잘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y제곱 빼기 y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하시면 y 빼기 1이 나오면서 얘네 더하시면
y제곱 빼기 1이 나와서 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게. 두 번째 케이스는 요렇게 곱할 거니까 y가 나올 거고요. 요렇게 곱할 거니까 y제곱 빼기 2y 플러스 1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둘이 더하시면 y제곱 빼기 y 플러스 1이 나오면서 얘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얘는 탈락이니까 그대로 쭉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x 조심하시고 xy 그리고 플러스 y 빼기 1이고요. 그 다음 얘도 그대로 써주게 되면 x에 y 빼기 1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하시면 xy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리고 xy 빼기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다. 자, 그럼 얘랑 맞는 게 몇 번이냐면, 자, 얘가 앞에 있죠?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문자가 복잡한 것도 일단 내림차순해서 원래 인수분해 하듯이 하든지 아니면 잘 묶어 나가시면 되는데, 자, 요 정도 연습은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것도 잘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우리 2차식을 준 다음에 얘를 한번 구해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얘들아, 얘는 뭐가 불가능해?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니까 뭐 근과계수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뭔가 조작을 할 건데, 자, 내가 막 근과계수랑 인수분해가 안 된다. 뭐 근과계수 써도 잘 안 보인다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뭐 밑에 내가 구하는 식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얘들아 그냥 무지막지하게 곱하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규칙을 찾을 건데 4개의 항이 있을 때 선생님이 2개씩 묶어보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항의 합 또는 곱으로 잘 맞춰주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말했잖아. 점점 숫자가 커지니 가운데 2개와 끝에 2개를 잘 보시면 둘이 더하시면 1이고 상수항 둘이 더하시면 1이니까 아 저렇게 한번 곱해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먼저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계산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계산하시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나오면서 이 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근과계수인데 선생님이 근과계수 할 때 이렇게 판서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 근과계수 플러스 뭐 대입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대입을 해서 뭘 내린다? 차수를 내린다. 차수 내리기를 다 알려줬던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요거 보입니까? x제곱 더하기 x는 몇 차에 넘기면 3이 되니까 내가 이 차를 몇 차로 바꿀 수 있어? 상수로 바꿀 수 있겠죠. 다시 x제곱 더하기 x는 넘겨서 3이야. 그럼 따라서 이 친구도 3이 될 거고 이 친구도 3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대로 계산만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럼 3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3 빼기 2니까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뭐 마이너스 9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차 방정식처럼 이런 식이 나왔는데 근계수를 못 쓰고 뭔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뭐 해야 돼? 구하는 걸 잘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모양과 비슷한 걸 잘 찾아서 차수 내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Z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A랑 B랑 C를 구하라는 건 복소수도 구하고 그때 제곱엔 나오는 C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가조건부터 차근차근 읽어볼 건데 자, 여기서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얘를 진짜로 A 더하기 BI를 넣고 완전 제곱식을 때려서 0보다 작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봐봐. 이 친구도 복소수고요. Z도 복소수야. 근데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온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음수야. 음수가 나온다는 건 부호가 판별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 친구들은 음의 실수가 나와야 돼. 우리 허수들은 뭐가 불가능하냐면 부호 판별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i 더하기 z의 제곱이 음수라는 건 자, 결론이야, 결론. 뭐가 되어야 되냐? 1 플러스 i에 더하기 z가 무슨 수? 순허수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순허수가 뭐였냐면 뭐 bi 같은 거. 자, bi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지? 실수분이 0이죠. 그럼 bi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야. 왜? i를 제곱하면 음수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 얘가 순허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따라서 여기 1 더하기 i 더하기 a 더하기 bi가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여기서 1 플러스 a는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존재하고요.
동시에 얘들 더했을 때 b 플러스 1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0이 돼버리거든. 얘들아, 이 친구가 0이 된다는 건 다 0이 되면서 0의 제곱이 될 건데 0제곱은 0이죠. 그럼 0보다 작을 수 없으니 꼭 얘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절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 정도 생각해서 Z의 A 부분은 구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으로 왔을 때 Z제곱이니까 우리 A가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BI가 걔를 제곱했을 때 C 더하기 6i가 나올 거니까 일단 제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1 빼기 B제곱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BI가 나오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임의적으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서 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친구 개수 비교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B랑 6이랑 똑같으면 되겠죠. 그럼 B가 뭐예요? 마3이 되겠죠. 자, B가 마3이니까 B제곱은 9가 되겠죠. 그럼 1 빼기 9가 되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게 누구야? C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됐니?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그대로 갖다 써주게 된다면 A가 몇이었죠?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8이 되면서 싹 다 더할 수가 있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요 정도로 체크하시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조건은 그냥 쓰시면 돼요. 그쵸? 그럼 가조건에서 제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건 우리 순허수라고 배웠으니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연습,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우리 두 가지 조건을 준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10제곱을 구해보래요. 자, 우리 생각해볼까, 얘들아? 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10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z제곱을, z의 10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판단할 거 좀 판단하시고 가볼게. 자, 우리 제곱 형태도 보이고 분수 형태 보이잖아. 조건을 뽑아볼까? 얘들아, 이거 통분 가능하지? x, y, z 분의 두 개씩 합이 나올 거야. 내가 지금 순서를 그냥 마음대로 쓰고 있네요. 됐어? 자, 그럼 분수는 0이 되려면 누가 0이 돼야 돼? 그렇죠.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저 위의 식으로 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뭐다? 0이다. 그럼 절대 밑에는 0이 될 수가 없다. 요 정도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 그럼 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만 정확하게 알아도 풀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x 더하기 y 더하기 z니까 제곱들과 두 개짜리의 곱의 합이 있으니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건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얘를 뭐 해버리면? 그렇죠. 제곱을 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오겠지. 따라서 얘는 2 더하기 이 두 배에 뭔가 두 개씩 곱할 건데 그게 누구였어? 0이었지. 됐어?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이 2가 되겠네. 따라서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을 몇 번 더 곱하면 되죠? 몇 번 곱하면 10번이 돼? 5번이 될 거니까 2의 몇 제곱? 5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친구가 2니까. 얘네들 곱하면 0이니까. 그치? 그럼 2를 5번 곱하면 해볼까? 2, 4, 8, 16, 그 다음 뭐? 32. 옛날에 이런 게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래서 답은 32로 결정하시면 되고, 난 10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잘 활용하자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우리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와 있죠. 하지만 공통으로 보이는 게 누구들이야? 23과 17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23을 뭐 A로 잡고 그 다음 17을 B로 잡은 다음에 풀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분자는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 그 다음 얘는 A 세제곱에 더하기 B 세제곱이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밑에는 A 4제곱에 A제곱, B제곱, 그리고 17이 아니죠. B의 4제곱이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위에 정리가 될 것 같아. 얘들아, 위에 무슨 공식이야? 합차가 완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잘 따라와 봅시다. 그럼 얘는 A의 6제곱 빼기 B의 6제곱이고 분모는 4제곱, 제곱, 4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3차 공식 기억나죠? 자, 우리 3차 공식은 요거 있잖아. 자, 요것만 갖고 가볼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어떻게 구했냐면 A 빼기 B에 곱하기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 나와요. 됐어?
자, 근데 여기선 A 6제곱이니까 A 대신에 누가 들어가면 돼? A 제곱으로 다 바꾸면 되겠죠. 또 B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A 제곱 빼기 B 제곱 곱하기 A 4제곱 다시 A 대신에 제곱 들어간 거고 B도 B 대신에 B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보여? 아, 분모가 지금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겠구나. 얘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그럼 남은 게 뭐예요?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건 뭐야? A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그럼 합쳐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랑 A 빼기 B를 곱하면 되니까 이제 조금 식이 엄청나게 간단해졌으니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둘을 더하시면 40이 나올 거고요. 둘이 빼시면 6이 나오니까 곱하시면 240이 나오겠다.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식을 계산할 때 우리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어. 11번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는 모양의 곱셈 공식을 잘 바꿔서 계산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본인들도 많이 스스로 해보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복소수 A 더하기 BI가 딱 나왔죠. 그때 A랑 B는 0이 아니라고 주고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때 Z제곱 빼기 Z바가 실수일 때 기억, 니은, 디귿을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Z제곱 빼기 Z바가 실수가 된다는 거니까 한번 구할 수밖에 없지. 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됐어? 자, 그러면 직접 계산해도 얘들아. 봐봐. 직접 계산은 되지만, 자, 여기서 밑줄 하나만 칠까? 실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다시 켤레라는 걸 붙여도 상관이 없어. 켤레.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오른쪽 위에 쓸게요. 어차피 쭉 써야 되니까. 자, 중요한 다 표시하고 Z제곱 빼기 Z바가 뭐다? 실수죠. 자, 그대로 대입해도 돼. Z바의 제곱 빼기 Z. 자, 내가 뭐 한 거야 지금? 켤레를 각각 달아준 거죠. 얘도 뭐가 돼? 실수야. 왜냐? 얘들아, 켤레가 뭐야?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꾸는 거지. 근데 얘는 허수 부분이 둘 다 0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빼면 돼. 자, 왜 둘이 뺄까? 둘이 뺐을 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오른쪽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자, 그럼 그대로 쭉쭉 빼면 Z제곱 빼기 Z바의 제곱 빼기 Z바 더하기 Z가 0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인수분해까지 가능할 거야. 자, 이 친구는 Z 더하기 Z바랑 Z 빼기 Z바예요. 그리고 더하기 Z 빼기 Z바가 0이니 그대로 묶어주시면 잘 봐. Z 빼기 Z바 그 다음에 묶어줬을 때 이거 괄호 뭐야? 묶었을 때 Z 더하기 Z바 플러스 1이 되면서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됐어? 자,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이 친구가 0이거나 이 친구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Z가 Z바이거나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 그러면 얘들아 이걸 풀면서 풀 건데 자, Z랑 Z바가 똑같다는 게 뭔 말이냐면 A 더하기 BI랑 A 빼기 BI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얘 뭐라고? 얘는 무조건 실수죠. 자, Z랑 Z바가 같다는 건 Z가 이거면 Z바는 A 빼기 BI죠. 자, 그럼 B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A랑 B가 뭐가 아니랬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될 수가 없으니 얘만 채택해주면 되겠다. 요것만 갖고 가시면 된다 이거지.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너무 복잡해지니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니은은 자동적으로 탈락이 될 수밖에 없지. 왜? 얘는 1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Z제곱 더하기 Z의 바도 실수냐라고 물어보면 자, 기억은 이쪽으로 올게요. 자, 기억. 그럼 얘들아, 바를 달았을 때 실수라는 거 그냥 Z제곱 더하기 Z도 뭐다? 실수다라고 주는 거 아니겠니?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한 번 더. 그러면 Z바의 제곱 더하기 Z바도 뭐다? 실수죠. 지금 나한테 나오는 건 가족권은 그대로 쓰는 거지. 그럼 두 개 또 뭐 할래? 그렇죠. 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빼볼게. 그럼 똑같아. 아까 얘네들이 똑같죠? 얘네들이 똑같네? 그치? 자, 그러면 그대로 빼게 되시면 Z제곱 빼기 Z바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Z바가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들아 이거 그대로 가서 똑같네. 봐봐. Z제곱 빼기 Z바의 제곱 Z 빼기 Z바
똑같죠? 그럼 얘랑 똑같이 당연히 답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기억은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별표 쳐놓고 꼭 연습을 하세요. 자, 디귿. 그러면 z 곱하기 z 바가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주고 있죠. 그럼 해볼게. 그럼 z 더하기 z바 나왔죠.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제곱을 조금 하시거나 하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z 곱하기 z바가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줬으니 그대로 계산해보면 이 친구 제곱하면 뭐가 돼? z제곱 플러스 2z 곱하기 z바 플러스 z바의 제곱은 뭐야?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 빼기 1이 2z 마이너스 2의 z 곱하기 z바가 될 수밖에 없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여기선 당연히 어떤 짓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 요거죠.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봐봐. 저 그대로 대입할게. 그럼 a 더하기 그러니까 2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럼 a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제곱했을 때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그냥 이제부터 직접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z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bi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z바는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bi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둘이 곱해볼까? 둘이 곱하면 합차니까 4분의 1 플러스 b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b는 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따라서 z 곱하기 z바는 얘가 0보다 크니까 같은 거 아니야?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0보다 크니까 이 전체는 4분의 1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된다 해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복소수 문제 13번 같은 문제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고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냥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요. 이거 실수일 때 켤레 달아서 빼는 거 꼭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마 여기서 a 더하기 b를 넣은 친구들은 어때?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설명했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죠. 14번. 자, z를 이렇게 줬을 때 얘네들을 구해라. 자, 또 뭐가 보여? 선생님은 점 3개가 보여. 곧 뭐가 보여야 된다? 규칙이라는 게 보이셔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z를 조금 저거 실수화를 한번 해볼까? 자, 갑니다. 야, 이 친구 실수화하면 위아래 똑같이 뭘 곱할 거야? 1 플러스 i를 곱하니 위에는 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밑에는 합차로 풀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바로 나올 수 있죠. 1 빼기 1이니까 없어지고 2i만 나올 거야. 아, 뭐야? 얘 그냥 i였네. z는 i였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그러면 i는 어떻게 본다 그래서 뭔가 규칙성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몇 개의 규칙이 있다고 해서 우리 기억나? 4개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선생님 얘는 뿔마니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꼭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간다. 얘는 i야.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야. 얘는 마이너스 i야. 자, z 4제곱. i를 4제곱하면 1인데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럼 z 5제곱은 플러스니까 또 i가 될 거고 z 6제곱은 어차피 여기 6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플러스 1이 되겠죠. 뭐야. 이거 계속 반복되겠네. 4개씩. 됐습니까? 아, 그럼 4개씩 반복돼서 더했을 때 뭐가 나오니까? 0이 나오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꼭 규칙 확인하셔야 돼. 내가 모르는 거잖아, 지금. 뿔만 내가 아직 몰랐었으니까 꼭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4개씩 끊었을 때 다 0이 될 거니까 2019를 4로 나눴을 때 몫이 504가 나올 거야. 그럼 2016이 나오고 몇 개가 남아? 3개가 남겠죠. 자, 그럼 몇 개 세트가 나오냐면 504개 세트가 나올 건데 어차피 얘네들 싹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니 싹 다 0이 될 거예요. 그럼 몇 개만 남는다고? 3개죠. 그럼 그 3개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1, 2, 3 여기겠죠?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니? 1밖에 남을 수가 없으니 정답은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쫄지 말고 우리 유리화 잘 하시고 실수화 잘 하시고 규칙 찾아가는데
선생님 저는 플러스밖에 몰랐는데요. 그럼 직접 조사를 좀 해보시면 돼요. 자, 계속 대입해서 하는 거 얼마 걸리지 않으니 그 규칙선 찾는데 괜찮을 거고요. 나머지로 푸는 것까지 다 알려줬으니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우리 AC죠? 여기가 12가 아니고 뭐야? C네. 자, AC가 13이고요. BC가 12인 직각삼각형이 있대요. 자, 우리 직각삼각형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가? 그렇죠. 우리 피타고라스 형님 생각나시니까. 자,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5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 그렇지? 자, 그리고 우리 직각삼각형 하면 하나만 더 떠올릴까요? 자, 직각삼각형이면 자, 우리 닮음도 조금 생각해 볼게요. 닮음이 조금 중요해요. 닮음까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무슨 소리냐? 얘들아,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죠? 그럼 여기 직각, DFC도 있고요. AED도 있잖아. 다 닮음이에요. 다 닮음. 똑같은 거. 왜? 각이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때 직사각형 DEFD, EBFD죠? 자, 여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넓이의 최대값. 그럼 이 친구 넓이 어떻게 구하지? 그렇죠. 이 친구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가로 곱하기 세로겠죠. 자, 가로 알아볼라? 몰라. 그러면 얘를 뭐라 둘 거야? X로 둘 거야. 그럼 높이를 뭘로 둘 거야? Y로 둘 거야. 그러면 이게 뭔데? 이것도 Y가 되겠죠? 얘도 X가 될 거야. 괜찮겠니? 그럼 조금만 더 해볼까? 얘들아, 내가 방금 직각삼각형 나왔다고 했으니 닮음이나 이런 거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럼 얘들아, 여기가 몇이니? 12 빼기 X가 나오겠죠? 또한 여기도 뭐 치겠니? 5-Y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짓 먼저 갑시다. 얘들아, 길이잖아. X랑 Y는 길이니까 X랑 Y는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잘 봐. 커지지. 얘들아, 엄청 커져? 0보다 커져? 그러면 얘도 길이니까 X는 12보다는 작아야 돼요. 12보다 커지면 크거나 같아지면 0이 되니까 길이로서 설명이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 5보단 작은 Y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따라서 0부터 12까지라는 범위와 0부터 5까지라는 Y의 범위가 먼저 설정이 되시고 푸셔야 돼요. 됐어?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거죠. 얘들아, 이 직각삼각형이 가로랑 세로가 몇 대 몇이냐면 12대 5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니네가 어디를 잡든지 상관없으니 여기 직각삼각형도 닮음이라서 밑변과 높이가 몇 대 몇이야? 12대 5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12-x 대 y는 몇 대 몇? 12대 5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계산하시면 12y는 뭐가 돼요? 60-5x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따라서 x로 정리하든 y로 정리하든 상관없으니 뭐 편한 걸로 해볼까요? 선생님 분수 안 좋아해요. 그러면 양수로 가볼 거니까 자, 넘깁니다. 5x는 60-12y죠. 얘도 분수네. 그치? 그러면 그냥 우리 원래대로 하던 y로 한번 갑시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y는 12분의 60-5x가 될 거야. 됐어? 자,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 어차피 지금 뭐 구할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직사각형 넓이는 x 곱하기 y가 되겠죠. 따라서 x 곱하기 y라는 친구는 y 여기 있잖아. x로 곱해버리시면 되니까 x 곱하기 12분의 60-5x가 되겠죠. 됐어? 자, 그럼 얘 봐봐. 12분의 5로 묶어버릴 거야. 보세요. 12분의 5로 묶었을 때 이 친구 x 하나 남을 거고요. 이 친구 뭐가 남니? 12분의 5로 묶었을 때 잠깐만요. 계산이 안 돼. 12분의 5로 왜 묶죠? 12분의 1로 묶어야지. 아주 그냥 또 쇼하고 있어. 12분의 1로 묶어야죠. 그럼 얘는 5-5x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뭐래니? 60이지. 아주 그냥 오늘 쇼를 해요, 쇼. 됐어? 다시 한번 또 묶어주시면 12분의 5가 맞았네요. 12분의 5로 묶었을 때 x 곱하기 12-x가 나오면서 몇 차 함수로? 2차 함수. 무슨 볼록?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위로 볼록이 나오겠죠. 범위는 0부터 12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그림 그려보시면 위로 볼록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누구랑 누구 사이? 0, 근이 0이고 근이 12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여기부터 이렇게만 보겠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럼 언제 최대야? 꼭지점이 되죠. 몇? 6일 때겠죠.
됐어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12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6이 나올 거야. 됐어? 그럼 66에 36이니까 36 곱하기 12분의 1은 3. 그럼 3, 5, 15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되게 중요해요. 넓이 구할 때 2차 함수의 최대차수를 풀 건데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야. 자, 요 안에서 닮음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봐도 되고요. 또는 너네가 편하게끔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12대 5로 완성이 될 수 있으니 본인들이 편한 걸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닮음 이용하시고 식 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요거 전제 조건 잘 길이니까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낚시 문제예요. 아마 이렇게 푼 친구 잘 봤을 거야. 유리수야. 2 플러스 루트 2야. 짝꿍이다. 무리수랑 유리수 짝꿍. 그럼 답은 2 빼기 루트 2. 4 빼기 2니까 답은 2. 틀렸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으라고 얘들아. 봐봐. A가 유리수야. C도 유리수야. B도 유리수긴 한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루트가 곱해져 있죠. 그럼 얘는 전체는 무슨 수야? 무리수야. 그래서 뭐가 불가능해? 얘는 켤레근의 성질이 불가능해요. 이게 낚시 문제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 읽고 한 번 더 읽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니? 대입이라고. 다시 혈내근이 안 되네? 그럼 대입이야. 복잡한 거라고. 자, 그럼 해볼게. 근데 선생님 마지막에 한번 꼼수를 보여줄긴 할 건데 한번 보세요. 자, A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2 플러스 루트 2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루트 2에 B에 2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고 플러스 C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럼 무조건 넣었을 때 성립할 수밖에 없으니 그대로 전기 좀 해보시면, 자, 우리가 완전 제곱식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4 더하기 2니까 6 플러스 4 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가시면 2 루트 2b 플러스 2b가 될 거고요. 플러스 c가 0이 될 거야. 따라서 루트 2가 있는 거와 없는 걸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볼까? 자, 루트 2가 있는 거 볼게요. 그러면 얘는 4a, 루트 2 있는 거 2b, 끝. 더하기, 없는 거 6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됐어? 자, 그러면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b는 뭐겠어? 마이너스 2a겠죠. b에다가 마이너스 2a를 넣어야지. 아니면 얘 둘이 똑같다 넣고 풀면 되는 거니까. 자, b가 마이너스 2a예요. 그럼 2b는 마이너스 4a니까 얘가 2a가 되겠죠. 그럼 c는 마이너스 2a가 또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내가 한 문자로 맞춰줄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x 제곱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넣고 c 대신 마이너스 2a를 넣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가 아니죠. 지금 뭐하니 루트 b를 왜 빼먹니? 루트 b 마이너스 2 루트 b ax 빼기 2a가 0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죠. 두근의 곱. 왜? 알파랑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야? 그럼 얘분의 얘만 쓰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쭉 봤을 때 이거 a로 묶었잖아. 그럼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a로 묶었어. 그럼 x제곱 빼기 2루트 b가 아니죠. 이거 2죠. 2루트 2x 빼기 2가 0이야. 됐니? 그러면 어떤 근이겠냐면 이 베타를 직접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라는 베타가 나올 거야. 자, 그럼 두근의 합이 뭐니? 두근의 합이 2루트 2죠. 딱 나오죠. 두근의 곱도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잘 들어. 요게 아마 높은 확률로 이렇게 무리수가 들어가 있을 때 높은 확률로 얘가 켤레근은 아닌 거잖아. 방금 설명했다시피. 그럼 뭐야? 앞에 실수, 이거 유리수 부분이 부호가 바뀌는 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유리수인데 무리수 개수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대입이다. 대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입해서 한 문자로 만드시면 되겠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어? 자, 그래서 막 보자마자 와 유리수 무리수 해서 켤레근 때리지 마시고요. 꼭 확인을 해주세요. 알았죠? 이거 낚시 문제니까. 자,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우리 2차식 fx에 대하여, 자, fx는 2차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fx 빼기 8x 더하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줬어.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줬다라고 줬어요. 자, 그럼 얘들아, 알파, 베타를 줬으니까 우리 요 친구 당연히 2차식이겠죠? 2차에서 1차를 뺐으니까. 근데 얘 근이 알파, 베타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보세요.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a라고 쓰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형태로 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조금 더 잘하는 친구, 이게 이해가 된 친구들은 알파 베타와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아니까 바로 쓸 수가 있겠죠. a에 자 x 제곱이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뭘로 들어와? 플러스 6x죠. 왜? 얘네 둘의 부호 반대잖아, 그치? 곱은 4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그럼 누구랑 이게 똑같은 거야? 이거죠. 이 는 0은 방정식 때문에 준 거고, 이 fx 빼기 8x 더하기 3이 이 친구랑 똑같다라고 주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구하는 게 뭐야? f-1이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겠네? 근데 뭘 몰라? a를 몰라. 그러니까 정보를 하나 더 준 거죠. 어디? f2는 마이너스 27이다. 자, 그러면 x에 2를 대입할 수밖에 없으니 2를 대입했을 때 a 곱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4 라는 친구는 f2가 마이너스 27이었죠. 그리고 2 넣으면 마이너스 16에서 3 더하면 마이너스 13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40이 나오겠죠. 됐어? 근데 얘는 다 더하면 20이 나오면서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상태에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그대로 대입해서 f-1이니까 정리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자, 이 식 그대로 따라와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뭐가 돼? a는 아까 마이너스 2였죠? 곱하기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빼기 6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는 f-1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8 더하기 3이니까 11이 나오겠죠. 괜찮겠어? 자 그러면은 다 더하시면 5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친구는 2는 f-1 플러스 11이 나오니까 f-1은 뭐다? 마이너스 9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요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2차식 줬고요. 방정식 줬으니까 이 전체의 근이 알파 베타니 이 전체가 이 얘 왼쪽 식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전개하시면 이렇게 또는 근과계수 잘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 노란색이랑 똑같으니까 쭉 가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A를 붙인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최고 차이 개수를 알지 못하니까요. 됐습니까? 자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줬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줬네. 자 뭐가 불가능해? 인수분해가 불가능해. 그럼 뭐 쓴다고? 그렇죠. 근과계수죠. 자 그럼 일단 써놓고 시작할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야? 2분의 1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됐어. 자 알파 베타는 뭐지? 2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자 요 정도 두 개를 놓고 풀 건데 자 이때 주는 게 뭐냐면 절대값 알파 대 절대값 베타가 2대 3이래요. 그때 양수 k야. 자 k는 양수이니까 그걸 만족하는 애를 구할 건데 얘들아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절대값 나오면 범위 나누라겠죠. 그치? 그러면 일단 비례식 풀면 3 절대값 알파는 2 절대값 베타랑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럼 알파랑 베타 각각 뭘 수 있어? 뿔뿔 마마니까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야. 자 다시 얘 플러스 2개, 얘 마이너스 2개니까 자 하나씩 볼게. 잘 보세요. 만약에 플러스면 3알파는 2베타가 나올 거고요. 됐어. 두 번째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베타가 나올 거야. 괜찮겠어? 다시 이 친구가 마이너스면 이 친구도 플러스가 나올 수 있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면 이 친구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 근데 잘 봐.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은 둘 다 음수를 곱하면 똑같으니까 얘는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고요. 얘네 둘도 음수를 곱하면 똑같은 거니까 굳이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럼 두 가지 케이스로 구하시면 되겠지. 자 해볼게. 얘들아 얘를 한 문자로 정리하면 되겠지. 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궁금한 거지 알파 베타는 줬잖아.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가볼게. 3알파는 2베타랑 똑같다라고 했을 때 고쳐보시면 베타는 2분의 3 알파가 나올 거야. 괜찮겠어? 자 그러면
그러면 베타 대신에 2분의 3 알파를 대입하면 2분의 3 알파 제곱이 나올 거고 이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올 거예요. 되겠니? 안 되죠. 왜? 알파 제곱은 항상 양수지. 정확히 계산하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 될 수가 없겠죠. 탈락. 자, 2번 볼까? 2번은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또 마찬가지야. 자, 3알파가 마이너스 2베타가 되면 되겠지. 따라서 베타는 또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야. 그럼 따라서 둘이 곱하게 된다면 베타 대신에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알파 제곱이 1이네. 그럼 알파는 뭐 아닌 뭐야?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자, 알파가 1이면 베타가 뭐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파가 1이면 베타는 여기 있네. 알파가 1이면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베타는 2분의 3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라고? 더하라고. 근데 K가 무슨 수야? 양수니까 잘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둘이 더한 걸 밑에다 그대로 써볼게. 자, 둘이 더해볼까?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네 둘 더하면 그냥 2분의 1이에요. 됐어? 그럼 봐. 2는 똑같아. 그럼 자, 이 친구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랑 이 친구가 1 되는 걸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친구가 양수니까 K 뭐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얘가 되고 0이 들어가면 얘가 되잖아. 그럼 양수는 뭐야? 2가 될 수밖에 없네. 따라서 K는 2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때 그는 뭐야? 얘인 거지. 알파가 1,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4.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 그럼 봐봐. 절대값을 주면 총 4개로 나눠서 풀 건데 부호가 좀 똑같으니까 날려도 상관은 없어. 자, 원래 정확하게는 날리면 안 돼요. 근데 계산 결과 값이 똑같을 거니까 날린 거고요. 저걸 다 날리면 뭐가 달라지냐 봐봐. 얘들아, 알파가 1 나왔죠? 맞아? 알파가 1 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온 거야 지금. 그럼 잘 생각해보자. 그럼 알파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맞네요. 얘 정확하게 맞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리를 할 때 왜 얘를 제거해도 상관이 없는지 좀 판단하시고 어차피 똑같은 과정 할 거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양수 조건 충분하게 읽어준 상태에서 케이스 분류하셔야 돼. 그래서 절대값 나오면 범위를 나눈다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있는데요. z를 n번 곱했을 때 1이 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n의 최소값.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복소표면 이용해도 상관은 없을 거야. 왜냐면 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자, 몇 도씩 돈다고? 얘를 우리가 45도씩 돈다라고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럼 45도면 한 바퀴 오려면 몇 번 돌아야 돼요? 8번 돌 거니까 정답은 8로 결정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괜찮아? 자, 됐어? 360도에서 45도 나누면 8이야. 자, 근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 내가 말했죠? 뭐? 루트 2가 보이네? 그럼 뭐 하라 그랬어? 제곱. 다시 루트 2가 보이면 제곱하라 그랬으니 z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나올 거고, 그럼 얘는 2i가 나올 거니까 그냥 i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자, z제곱이 i니까요. 자, i를 몇 번 곱하면 1이 돼? 4번이 되겠죠? 그럼 z 몇 번? 8번이 i의 4제곱이니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뭐 8번만 딱 곱해주시면 1이 나오니까 최소값은 8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복소표면 알면 조금 더 빨리 풀 수는 있긴 해. 근데 선생님 말했잖아. 루트 2 나오면 제곱, 루트 3 나오면 세제곱 하는 것도 잘 이용하시면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F1이 0이고요. F0은 K가 되도록 하는 함수가 있대요. 자, 우리 2차 함수 나오면 뭐 하랬지? 그리라고 얘들아. 그려야 돼. 2차 함수 그릴 건데 몰라. 왜 몰라? 아직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 자, 요게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3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모든 실수 X, 그러니까 X에 어떤 걸 넣어도 막 넣었지. 그럼 얘는 함수값이 나올 거야. fx는 함수값이니까. x를 넣었을 때 뭔가 값이 나오는데 그게 3을 넣었을 때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지. 왜? f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f3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지. 최소라고? 범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모든 실수 전체니까요. 어떻게 그려? 얘 아래로 볼록이었다. 왜? 봐봐. 다시 그려줄게. 아래로 볼록 그렸을 때 이 꼭지점의 좌표가 3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왜? 3보다 더 어떻게?
뭔가 다 위에 있죠. 그쵸? 됐어, 여기까지? 근데 F1이 0이잖아. 뭔 말이야?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 자, 1을 넣었을 때는 0이 나오려면 얘가 X축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fx겠죠.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추측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얘가 1이네. 그러면 다시 요만큼 거리와 요만큼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게 무슨 대칭? 선대칭. 그럼 1, 3, 여기는 5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식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fx? 왜? 1하고 5가 근이잖아. 그러면 fx는 잘 보세요. 최고차 한계수 모르니까 a라고 쓸게. 그리고 x 빼기 1과 x 빼기 5를 지날 수밖에 없다. 이 정도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나한테 f0을 k라고 줬으니까 0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럼 f0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5a가 k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뭐가 돼? 5분의 k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친구는 5분의 k에 x 빼기 1과 x 빼기 5로 정리가 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어?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fx와 kx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할 거니까 자, 둘이 갖다 놓고 푸는 거죠. 그럼 그대로 올게. 자, 5분의 k x 빼기 1 x 빼기 5가 kx랑 똑같을 거니까 k를 몰라도 되겠네. 왜? k끼리 어떻게 되니까? 약분될 거니까 나누기 나누기 그럼 되겠죠? 자, 그럼 양변에 몇을 더 곱해서 5를 곱해서 자, 이거 전개를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몇 x? 5x가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5가 0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어? 그럼 그때 모든 실근의 합인데 우리 인수분해 안 되니까 실근의 합은 뭐다? 예분의 예 부반대니 정답은 11이 될 수밖에 없다. 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요 문제 어떠냐면 자, 이게 중요해. 이 주황색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읽고 니네가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나오면 쫄지 마시고 계속 그려봐야 돼. 그려보고 그려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직선이죠? 자,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보라색을 한번 써볼게. 감소. 왜? 기울기가 음수니까. 자, 그리고 얘는 2차 함수 두 개 있는데 얘와 얘가 만나고 얘가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가 다른 게 3개 이상이 나오도록 한대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려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2차 함수 두 개는 줬으니까 한번 빨리 완전 제곱식 풀어볼게요. 자, 이 친구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니까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야. 플러스 2죠. 됐어?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4x.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4x니까 얘가 맞춰지고 플러스 4니까 마 4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6이 필요하겠죠. 괜찮겠죠? 자, 밑에 것도 바로 한번 해볼게. 얘는 x 빼기 4의 전체 제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16이니까 빼기 6만 해주시면 돼서 꼭지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 개형도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는 노란색으로 그려볼 거고 밑에 친구는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노란색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야. 자, 그래서 위로 볼록을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6이에요. 괜찮겠어? 자, 그러면 밑에 거는 주황색은 아래로 볼록이야, 그치? 근데 꼭지점 4, 마이너스니까 뭐 4면 여기 6칸, 뭐 여기 12칸 내려가니까 대충 이쯤에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을 이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뭐 대략 4, 마이너스 6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 이제 움직여 안 움직여?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감소인데 얘를 그릴 거야. 근데 몇 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 3개 이상 나와야 되지. 자, 선생님이 너네한테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일단 기준을 세우랬어. 뭐 할 때? 접할 때를 기준으로 세운 다음에 뭐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구간부터 위로 올리고 내려보고 하는 게 조금 더 너네한테 빠르게 직관적으로 보일 거야. 그냥 막 긋는 것도 연습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드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이 노란색이랑 접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접하겠죠. 됐어? 그럼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이니까 하나, 둘, 3개가 나오면 3개 된다. 그치? 3개 이상의 3개가 돼. 또 이 친구랑 접할 수도 있으니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3개 말고 더 만나는 게 없으니까 3개까지야. 됐어? 그럼 얘네들을 기준으로 올리면 돼요.
또는 내리면 되겠지. 자, 봐봐, 얘들아. 이거 올려볼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지나가지. 슬슬 그려볼게. 그러면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와. 왜? 여기서 절대 만날 수가 없거든. 아, 그럼 얘보다 올리면 안 돼. 얘보다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되겠죠. 자, 내리면 슬슬 그려볼게. 이렇게 내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씩.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쭉쭉쭉 내리다가 이 접하는 데까지 오겠죠? 그럼 접하는 것보다 내려가면 어떻게 돼? 다시 슥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랑 못 만나겠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 어디랑 어디 사이야? 지금 이 접하는 거와 접하는 거 사이니까 얘보단 올라갈 거고 얘보단 내려가야 되겠지요. 누가? 절편이 말하는 거야. 자, 간다. 또 우리 옵티마이저 때 보면 얘기했어. 얘는 감소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조그맣게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릴 건데 얘가 y절편이니까 k죠. 얘가 직선이 내려간다는 건 누구 좌표도 같이 내려가? y절편도 내려가니까 야, 얘는 얘의 y절편 보다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거나 같고 이 y절편보다 올라가거나 같다. 요 정도까지 보면 되니까 얘네가 마지노선, 곧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 해야 돼? 우리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합니다. 뭐? 접할 때. 얘네 둘이 접할 때니까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접한다는 게 요 첫 번째 식이 되겠죠. 정리합니다. 자, x제곱에 넘기시면 3x 넘기시면 k 빼기 2가 나올 테니까 요거 판별식 때리면 되겠죠. 자, 판별식 때립니다. 그럼 얘는 9 빼기 4k 플러스 8이 되는 거니까 k는 뭐가 돼? 4분의 17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는 4분의 17보다 어때야 된다고? 내려가거나 같을 거니까 첫 번째 k의 범위는 4분의 17보단 작거나 같다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친구랑 접할 거니까 또 갖다 놓고 풀면 되겠죠. 자,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다 넘기시면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0 빼기 k가 0이 나올 거니까 완전 제곱식 하면 되겠죠. 판별식. 자, 판별식 때리면 49 빼기 40 플러스 4k가 0이 나오면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어? 아, 그럼 얘보다 어때야 돼? 올라가야 되겠죠? 또는 같아도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단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4분의 9는 마이너스 2점 몇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정수개수니까 자, 4분의 17은 4보다 조금 더 크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는 6개가 아니고 얘들아 등호 둘 다 있으니까 빼서 뭐 하면 돼? 1만 더하면 되니까 7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얘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점의 개수가 바뀔 거니까 스스로 그려보시면서 자꾸 움직여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y절편이 플러스인지 음수인지 좀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죠. 자, 그러면 얘도 10, 그 다음에 가로도 10,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자, 그때 정사각형 ABCD에 자, 4분원. 자, 4분원이 무슨 뜻이냐? 4. 4개로 분. 쪼개는 원. 그래서 여기 ABC가 요렇게 반달 모양이죠. 반달의 반. 요거.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랬냐면 원을 한번 수업 시간에 강조한 적이 있어요. 원이 뭐냐? 우리 콤파스 기억납니까? 찍고 돌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럼 중심하고 반지름만 잘 찍으면 되는데 봐. 요렇게 4분원이 있잖아. 그럼 중심이 어디 있겠어? 얘가 되겠죠. 그 다음 반지름 뭐야? 아, 찍고 벌려서 돌리는 거니까 요만큼이 반지름에서 반지름 1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 BP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0이 될 수밖에 없지. 반지름이잖아.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BP가 10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때 4분원 한 점 P에서 선분 AB와 다 수세발 내렸대. 그럼 90도 체크하면서 넘어갈게요. 90도, 90도, 90도 체크하면서 갈 겁니다. 됐어요? 자, 그때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20이래요. 자, 그럼 직각 삼각형 BPQ니까 요거잖아. 자, 요거의 넓이를 줬으니 밑변하고 뭘 알아야 돼?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밑변을 알아볼라 우리? 몰라. 그럼 x로 두고 높이 모르니까 y로 줄 거야.
됐어? 그럼 첫 번째. 나한테 주는 넓이 20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거니 x, y는 40이 될 거야. 괜찮아?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니까 하나 더 볼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다? 100이다. 피타고라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근데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사각형 DSPR이래요. DSPR? 여기 있네. 얘 뭘 구하라고? 둘레를 구하시오. 자, 그럼 둘레는 또 얘도 가로랑 세로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SP의 길이가 이 AQ의 길이랑 똑같은데 여기가 X죠? 그럼 얘는 뭐겠어? 10에서 X를 뺀 10-X가 나올 거야. 자, 똑같아. 여기 길이가 10인데 여기 Y니까 얘는 10-Y가 똑같으니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가로랑 세로를 구했으니 저걸 2배 때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10-X와 10-Y를 더해서 몇 배 때린다? 얘를 전체를 2배를 때린다. 됐어?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랑 Y만 구하면 되겠죠? 정확하게는 20-X 더하기 Y를 2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X 더하기 Y만 구하면 되는데 내가 앞에서 이 두 가지씩을 조사해 놨죠. 아, 내가 구하고 싶은 X 더하기 Y를 뭐 하면 돼? 구하시면 되겠지. 어떻게? 완전 제곱식의 변형으로. 자, 이거의 전체 제곱은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100에다가 며칠 더해? 80을 더해야 되겠죠? 왜? 2xy니까. 그럼 얘는 180이 되겠고요. 그럼 x 더하기 y는 얘를 루트 씌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0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180 곱하기 뭐냐면 12. 12의 제곱 144가요? 자, 아니죠. 10 얘는 6 루트 36에서 5를 곱하면 되니까 이 친구는 뿔마 6 루트 5가 나올 거야. 됐어? 근데 얘들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왜? x랑 y는 길이여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다시 x랑 y는 길이니까 둘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까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6루트 2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2를 분배 40 빼기 12 루트 5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식을 차근차근 세울 건데 이거 원이 나오면 중심하고 반지름이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잘 세워 나가시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방정식이죠. 자, 선생님 방정식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두 함수의 교점이에요. 다시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 곧 두 함수의 교점은 곧 뭐야? 실근의 개수다. 자,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몇 개의 실근이 나올 거냐면 4개의 실근이 나올 거니까 4개가 만나도록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이니까 왼쪽 2차 함수 같이 생긴 애와 얘는 n이니까 그냥 상수 같은 거 그냥 가로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상수는 그냥 가로선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절대값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그렇죠. 범위를 나누셔야죠. 당연히 절대값 x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눠요? 아, 그냥 우리가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나눠서 볼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0보다 작다 한번 나눠볼게요. 자, 0보다 작으면 얘가 어떻게 튀어나올 거냐면 x제곱의 부호가 반대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운데만 바뀌면 되니까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얘네들을 각각 그릴 때 당연히 어떻게 그릴 거냐면 누구를 기점으로? x는 0, 곧 y축을 기점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얘들아, 이 친구가 인수분해 되니 둘 다? 네, 돼요. 자, 그럼 인수분해 하면서 한번 가볼게. 선생님이 말했잖아. 굳이 뭘 안 해도 돼. 인수분해를, 아니 뭐랬니? 완전 제곱식을 안 해도 돼. 인수분해 되면. 자, 이 친구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누구랑 누구를 지나? 마이너스 5,0하고 1,0이니까 대략 여기를 마이너스 5라고 적어볼까? 그럼 1이 여기 있겠지. 됐어? 그럼 얘가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릴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자, 근데 0까지니까 내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0을 넣었을 때 자, 축은 마이너스 2인 거 알겠죠? 마이너스 5랑 1 중간이 어디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 중간은 마이너스 2니까 아, 마이너스 2일 때 꼭지점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오겠죠. 됐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는 구멍을 뚫어야 돼. 왜? 0보다 작은 범위만 풀 거니까. 다시 노란색을 봅시다. 이 친구는 x-5랑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도 근이 뭐가 되냐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5니까 얘랑 똑같이 벌어진 만큼 5가 이쯤에 있을 거고요. 얘도 아래올로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을 지나서 이렇게 갈 거죠. 자, 다시 0을 넣어봐. 마이너스 5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만날 수밖에 없어. 왜? 0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5. 0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때? 완벽히 대칭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 그림은 이렇게 그려서 보면 될 거고요. 자, 좌표 좀 따져봅시다. 얘가 아까 0,-5였죠. 자, 그럼 꼭지점을 조금 보긴 할 건데, 내가 아까 말했지. 얘네들의 가운데가 어디라 그랬지? 마이너스 2라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오, 드르륵이 안 돼. 후.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 마이너스 1 되면 마3,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똑같아. 얘도 5랑 마이너스 1이니까 5랑 마이너스 1 가운데는 2가 되겠죠. 2 되면 마3, 3이니까 얘도 똑같아. 2, 마이너스 9가 나오면서 대칭 구조가 나오겠죠. 자, 근데 몇 개 만나야 되는데 n을 그었을 때 4개. 자, 그려볼까? 내가 말했지 아까 앞에서 얘들아, 접할 때를 기준 볼 거야. 자, 접한다. 자, 이렇게 갈 거야. 자, 봐봐. 그럼 얘는 n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9 함수값. 높이니까 위아래 움직이니까 높이야. y값 읽어야 되는 거야. 자, 2개밖에 안 만나죠? 안 되겠네. 그럼 얘보다 조금만 커져볼까?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4개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9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요. 이해됐어? 계속 올린다. 근데 뭔가 이 꼭지점 딱 지나한테 꼭지점 같은 거. 그럼 몇 개? 하나, 둘, 3개죠. 4개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자, 얘 더 올라가면 몇 개 만나니? 2개씩밖에 안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될 수밖에 없고. 자, 정수 개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니까 총 몇 개? 3개가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거 빼면 4죠? 근데 둘 다 도움 없으니까 하나 더 빼서 3개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방정식을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하고 왼쪽 함수를 그리고 n, 가로선, 상수함수예요. 가로선을 잘 그려서 판단하시면 될 거다. 근데 절대값 나왔을 때 범위 나누는 것까지 다 얘기해 줬으니까 제발 그려보셔야 돼. 일단 이런 거 못하겠어 하면 진짜 못해. 그러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m차 당시 fx랑 n차 당시 gx를 주고 있어요. 그때 기억연대 선생님이 안 쓰는 건 하나씩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읽어봅시다. 자, m차 당식 fx를 뭘로 나눴을 때? g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를 건데 자,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 했지? 차수 비교예요. 자, 문제에서 m이 n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고 0보다 크다라고 다 줬어요. 자, 여기서 m은 n보다 크고 0보다 크다까지 줬으니까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들아, 얘 몇 차야? fx m차야. gx 몇 차야? n차야. 그럼 rx는 n-1차 이하가 되겠죠.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정확하게 엄밀하게 한번 따져볼까? 그러면 이 친구 n차죠. 그럼 얘랑 곱해서 m차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얘는 m 빼기 n차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수를 알려줬으니까 직접 나누는 거야. 됐어?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qx의 차수는 rx의 차수보다 크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볼까? 자, qx가 뭐야? m 빼기 n차죠. 그럼 rx가 n-1차죠. 얘들아, m하고 n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 얘가 n-1차지만 모르는 거죠. qx가 클 수도 있고 rx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까? 자, 예를 들어 보자. 만약에 이 친구가 4차야. 근데 내가 gx를 4차로 놔볼게. 그럼 얘는 무조건 상수지. 자, n이 0보다 크다겠어. 이렇게 합시다. 얘가 3차야. 그럼 얘 몇 차야? 1차죠. 그럼 나머지는 2차 또는 1차 또는 상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봐봐. 몫이 1차야? 근데 나머지는 2차일 수도 있잖아. 3차니까. 그래서 무조건 얘가 크다는 건 모르는 거야.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누구야? 나누는 차수와 나머지 차수지 몫과 나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조심하셔야 돼. 됐습니까? 자, 니은 볼게요. 자, 이번엔 fx를 뭘로 나누었대요? q로 나눈 나머지가 rx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볼게. 이거죠. 그럼 나눴을 때, 자, 그럼 얘도 자리 바꾸니까 뭐 몫을 gx라고 놓고 얘를 rx라고 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볼게요.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야. qx로 나눴죠. 자, qx가 n-n 차야. 그러면 얘가 n-n 차면 이 친구는 n-n 빼기 1차 이하가 돼야 돼. 근데 이 rx랑 당연히 차수가 똑같을까요? 모르는 거죠. 왜? q에 따라서 rx가 바뀔 거야. 맞아? 그러니까 gx로 나눴을 때 여기 있는 나머지와 얘 나머지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부터 D급밖에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얘는 fx 더하기 gx를 뭘로 나눴대요? gx로 나눴대요. 됐어? 그때 몫을 모르니까 생각해. q 있으니까 q1x라고 쓸게. 그때 나머지가 rx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이건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긴 해. 왜? 일단 기억하고 니은이 아니잖아. 자, 일로 올라올게요. 자, 선생님이 지난 회차 때 뭘 설명했었냐면 fx 더하기 gx를 gx로 나누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말했지. 나눈 다음에 더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봐. 예를 들면 30이라는 게 있고 7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얘를 3으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30은 3으로 나누면 몫은 10이죠. 나머지가 0이야. 7은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얘고 나머지가 1이야. 그래서 그럼 둘이 짬뽕시키면 둘이 더할 수가 있잖아. 그럼 얘네둘도 더해서 나머지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얘는 1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fx 더하기 gx를 gx로 나누지. 그러면 얘는 나누면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rx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쓸게요. fx는 gx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가 rx인 건 우리가 처음부터 주고 있어요. 전혀 뭐 이상할 게 없겠죠. 근데 gx로 나누면 몫은 당연히 1이겠죠. 나머지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두 개 더하고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gx 그리고 qx 더하기 1 그리고 rx가 나올 건데, 자, 그럼 차수 비교 한 번만 더 해보면 돼.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 당연히 차수 비교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요 예시를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근데 그때 나머지가 넘어가면 한 번 더 나눠야 되긴 하지만 더했을 때 gx가 똑같이 나눈다는 건 따로따로 나눠서 나머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하고 니은이 왜 틀리는지예요. 자, 선생님 말했어. 여기서 나누는 식과 나머지에 대한 차수가 정해진 거지 몫과 나머지의 차수는 알 수 없다예요.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x 4제곱의 개수가 1인 px 당연히 4차식이겠죠. 그때 px를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건 당연히 너네 아주 열심히 하는 그냥 p-4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겠죠. 자, 그때 가랑 나 조건 한번 만족을 시켜볼 거예요. 자, 가조건부터 읽어볼게. 자, p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px를 x제곱 빼기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 얘들아, 또 여기서 열심히 막 뭐 대입하지 말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얘를 대입해도 0, 이러면 하면 안 돼. 자, 갑니다. 그럼 여기서 니네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첫 번째, 차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직접 나눌 수도 있고 직접 나누기도 사용하면서 나머지 정리까지 사용해 볼 거야. 자, 그럼 잘 따라와 볼게요. 자, 이 친구씩 세워볼게. px를 뭐 한다고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자, 몫을 모르니까 q1x라고 쓸게. 그럼 나머지 뭐야? 몰라. r로 쓸래. 왜? 몇 차야? 1차니까요. 됐습니까? 자, 다음 px를 x제곱 빼기 6으로 나눴을 때 당연히 몫은 모르겠죠. 다를 거야, 얘네들이. 얘는 1차로 나눴고 얘는 2차로 나눴으니까. 근데 나머지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r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확인해볼까? 2차야. r이야.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뭐야? 똑같다고? 그럼 뭔가 대입해서 똑같을 건데 우리 여기서 인수 정리라는 게 필요해. 뭐냐면 봐. px 빼기 r이라는 친구가, 자, 넘겼죠? 넘기시면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일 거고 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뭔 말이야?
나누어 떨어진다. 곧 얘네들은 x 플러스 2라는 것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6이라는 걸 무조건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모르니 x 빼기 k라고 둘 거예요. 왜 x 빼기 k냐? 4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 얘가 x 4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세제곱하고 1차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럼 나조건 볼게요. 나조건은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검산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자, 불러볼게. px 플러스 2 빼기 3을 x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니 q3x라고 쓰고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대입할 수 있는 게 두 개죠. 왜 두 개일까? 구해야 되는 게 r하고 k니까 식이 두 개 나와 주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x에다 0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p2 빼기 3은 0이니까 p2는 3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괜찮아? 한 번 더. x에 뭐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자,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p0 빼기 3도 0이야. 그럼 따라서 p0은 3이 되겠죠. 그럼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지. 자, 갑니다.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x에 2를 넣어야 되겠지. 또 x에 뭐 넣어? 0도 넣어봐야 되겠죠. 갑니다. 자, 그럼 얘는 p2가 뭐야? 3이죠. 3 빼기 r은 자, 2 넣어볼까요? 얘는 4죠. 4 곱하기 2 넣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곱하기 2 마이너스 k가 나올 거고. 자, 밑에 0 넣어볼게요. 자, 0 넣으면 얘 p0은 3이야. 그럼 3 빼기 r은 자, 0 넣으면 2 곱하기 0 넣으면 마이너스 6, 0 넣으면 마이너스 k겠죠. 그러면 3 빼기 r이 서로 둘이 같을 거니 얘네 둘도 똑같으면 되니까 k 먼저 구하고 r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 곱하기 천천히 하자. 나 틀리기 싫어. 2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2. 아니, 얘는 플러스 12k죠. 자, 그럼 마이너스 16은 8k가 넘어가니까 4k가 되겠죠. 그럼 k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너네 r 구하기 위해서 위에 거 아래 거? 나 밑에 게 더 편해 보여. 자, 밑에 거 보셔. 밑에 거 봐봐. 얘가 계산하기 12k죠. 얘가 12k야. 그럼 마이너스 4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48이 나오겠지. 됐어? 그럼 r은 뭐겠어요? 자, r 넘어오고 마이너스 48 넘어오면 얘는 5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내가 p 마이너스 4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내가 하고 싶으면 p 마이너스 4는 빼기 r이니까 자, r이 51이죠. 그럼 빼기 51은 자, 마사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넣으면 16에서 6을 빼니까 10 곱하기 마이너스 4에서 k를 빼는 건데 k가 마사 4였으니까 플러스 4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싹 다 사라지고 얘가 쭉 0으로 사라지겠지. 얘 때문에. 그럼 p 마사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51이 될 수밖에 없다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친구예요. 자, 이 친구. 나머지가 똑같다라고 놨을 때 넘겨서 무슨 정리 쓸 수 있도록? 인수 정리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고 이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전에 했던 거, 전전에 했던 것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엄청 쉬운 거니까 이 정도는 공부를 좀 하셔서 가서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말하지만 차수를 알려줄 때는 검산식과 직접 나누기를 똑같이 써보셔야 되고 다시 똑같잖아. 뭐가 똑같아? 나머지가 똑같다라고 주면 다 넘겨서 뭐 하면 돼? 인수 정리 써서 얘네들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1회도 마무리 해봤는데요. 어때요? 쌤이 생각했을 때 이번 회차는 좀 나쁘지 않았다. 근데 다만 함수 쪽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방정식 부분하고. 그래서 점점 들어가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슬슬 조금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오답을 제대로 했다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자신감 얻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100점 맞기 힘들어. 시간 재고 하는 타임 어택이 되게 힘들 거라고. 그치?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더 해주시고 까먹지 말고 오답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10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